미국이 가파르게 뛰어오른 물가 급등을 잡기 위해 6주마다 열리는 회의 때마다 금리를 올리게 될 것으로 연준 회의록이 시사했습니다. 모기지 이율이 4%에 육박하며 근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페어팩스 카운티를 비롯한 버지니아 지역의 공립학교들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잇따라 종료하고 있습니다. 3주짜리 연방 임시 예산안이 연방 상하원에서 통과돼 3월 11일까지는 연방정부 부분 폐쇄를 피하게 됐습니다. AT&T를 비롯한 이동통신사들이 5G 서비스 개통에 본격 돌입하면서 3G 단말기의 데이터 서비스가 모두 중단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이 예상보다 가파르게 뛰어오른 물가 급등을 잡기 위해 6주마다 열리는 회의 때마다 금리를 올리게 될 것으로 연준 회의록이 시사했습니다. 그럴 경우 3월 중순에 시작해 5월 초, 6월 중순까지 연속으로 금리를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0.5포인트 한 번을 포함해 0.25포인트씩 7번을 올리게 되면 연말에는 금리가 1.75에서 2%까지도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면택 기자입니다. 미국이 1월에 7.5%까지 폭등한 물가를 잡기 위해 더 가파른 금리 인상과 자산 축소를 통한 돈줄 제기에 올인할 태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1월 말 FOMC 정례회의에서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가파르고 장기화됨에 따라 금리 인상도 더 가속도를 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의사록을 통해 밝혀졌습니다. 연준은 특히 3월 중순부터 금리 인상에 착수하고 올해 8번 중에 남은 7번 FOMC 정례회의 때마다 연속으로 금리를 인상하는 방안을 중점 논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주마다 열리는 FOMC 정례회의 때마다 금리를 인상한다면 올 상반기에는 3월 16일과 5월 4일, 6월 15일에 연속으로 금리가 올라가게 됩니다. 또 올 하반기에는 7월 27일, 9월 21일, 11월 2일, 12월 14일에도 매번 금리 인상을 단행하게 됩니다. 연준은 아직까지 한 번에 0.25포인트씩 올리기를 선호하고 있으나 물가 급등을 잡는 데 미흡할 경우 2006년 이래 16년 만에 처음으로 한 번에 0.5포인트 전격 인상하는 충격요법도 쓸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즉 3월 회의에서 0.25포인트가 아니라 0.5포인트 전격 인상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올 한 해 미국의 기준금리는 0.25포인트씩 매번 회의 때마다 모두 7번 올리거나 물가 급등세를 고려해 한 번은 0.5포인트를 인상하면 7번이나 8번 금리 인상을 단행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 올 연말 미국의 기준금리는 1.75% 내지 2%까지 올라갈 것으로 월스트리트저널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연준은 이와 함께 1월 정례회의에서 팬데믹을 거치며 9조 달러까지 2배나 불어난 자산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돈줄 제기, 긴축 방안도 중점 논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자산 축소 일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거나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제 분석가들은 연준의 돈줄 제기 긴축 방안으로 3월 중순부터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하는 동시에 채권 매입 돈 풀기를 종료하게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후 6월부터는 9조 달러로 불어난 자산을 다시 절반 이하로 축소하는 일정에 착수해 매달 1,000억 달러씩 3년간 적어도 3조 달러는 걷어들일 것으로 골드만삭스 등 경제 분석 기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모기지 이율이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연준이 올해 여러 차례 금리 인상을 예고하면서 은행들이 본격적으로 금리를 올리고 있는 건데요. 30년 만기 고정금리의 대출은 일주일 전 3.69%에서 현재 3.92%로 근 4%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모기지 이자율이 4%에 근접하며 근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기지 금융 전문기업 프레디맥에 따르면 30년 고정금리 대출의 평균 금리는 일주일 전에 3.69%에서 현재 3.92%로 4%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연준이 물가 상승을 잡기 위해 올해 여러 차례 금리 인상을 예고하면서 은행이 모기지 금리를 빠르게 밀어올리고 있습니다. 모기지 이자율은 3주 연속 상승하고 있는데 1년 전 가장 인기 있는 모기지 상품의 금리는 2.73%였습니다. 대출 비용이 증가하면 주택 구매 대기자들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자를 더 낼 수 없다면 더 저렴한 주택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
현재 주택 가격은 팬데믹 이전보다 평균 20% 더 상승해 있습니다. 프레디맥은 금리와 주택 가격이 동시에 오르면서 집 구매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밝혔습니다. 모기지 은행협회의 데이터를 보면 모기지 신청 건수는 이번 주 지난주 대비 5.4% 줄었습니다. 모기지 이자율은 일부 경제학자들의 예측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모기지 은행가 협회는 올해 12월이나 돼야 금리가 4%에 이를 거라 예측했지만 연초임에도 이미 4%에 근접하고 있는 겁니다. 금리가 빠르게 오르고 있지만 주택시장에서 아직 뚜렷한 하락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에 매물이 쌓여야 경쟁이 일어나고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는데 매물이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매물로 나와 있거나 계약 중인 주택은 약 90만여 채로 1999년 미국 중개사협회가 재고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래 가장 적습니다. 여기에 공급 대란으로 건축 자재가 부족해 신규 공급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부동산 정보업체 레드핀에 따르면 미 전역에서 1월 한 달 동안 매물의 45%가 리스팅에 오른 지 2주 이내 판매됐으며 35%는 단 일주일 만에 계약됐습니다. 1월 중순 기준 미국 주택 중위 가격은 35만 7,300달러입니다. 페어팩스 카운티를 비롯한 버지니아 지역의 공립학교들에서 마스크 쓰기 의무화가 잇따라 종료되고 있습니다. 라우든 카운티는 22일부터, 페어팩스 카운티와 알링턴 카운티 공립학교들은 3월 1일부터 교실에서 마스크 쓰기를 더 이상 강요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김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 이상 마스크 쓰기와 백신 접종을 요구하지 않는 추세가 워싱턴 수도권 일원에서도 번지고 있습니다. 버지니아주에서 학교 교실에서 더 이상 마스크 쓰기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법이 발효된 데 맞춰 워싱턴 수도권 일원의 공립학교들이 잇따라 마스크 쓰기 의무화를 끝내고 있습니다. 페어팩스 카운티의 스콧 브라브랜드 교육감은 카운티 내 공립학교들에서 마스크 쓰기 의무화를 3월 1일부터 종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브라브랜드 교육감은 2월 말까지는 현재 CDC의 권고대로 마스크 쓰기를 계속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페어팩스 카운티 공립학교에선 2월 28일까지는 대체로 교실 안에서 마스크를 계속 쓰도록 지도하고 3월 1일부터는 의무화를 중단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CDC가 내주 초 실내와 교실에서의 마스크 쓰기를 권고해온 지침을 수정할 것으로 알려져 페어팩스 카운티 공립학교의 마스크 쓰기 의무화를 끝나는 시기가 앞당겨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알링턴 카운티 공립학교들도 3월 1일부터 교실 내 마스크 쓰기 의무화를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앞서 라우든 카운티 공립학교들은 대통령의 날 휴일이 끝난 22일부터 교실 내 마스크 쓰기를 더 이상 의무적으로 강요하지 않게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북버지니아 공립학교들이 교실 내 마스크 쓰기 의무화를 잇따라 끝내고 있는 이유는 버지니아에서 교실 안에서 마스크를 쓰도록 강요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학생과 학부모가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하는 법이 주 상하원에서 통과된 후 글렌 영킨 주지사의 서명으로 발효된 데 따른 겁니다. 글렌 영킨 버지니아 주지사는 새로운 법에 따라 3월 1일 이후에는 공립학교에서 마스크 쓰기를 더 이상 강제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새 법의 이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 전역에서도 하와이를 제외한 모든 주 지역들이 더 이상 실내에서 마스크 쓰기를 강요하지 않을 것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공화당 아성에서는 아예 마스크 쓰기 의무화를 부과하지도 않았으며 민주당 우세 지역들에서는 마스크 쓰기를 의무화했다가 수주 만에 잇따라 종료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캘리포니아, 뉴욕 등 민주당 우세 지역에서는 학교 교실에서의 마스크 쓰기는 주 전체에 일괄적인 조치를 하는 대신 교육부와 학교 당국에 맡기려 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3주짜리 연방 임시 예산안이 연방 상하원에서 통과돼 3월 11일까지는 연방정부 부분 폐쇄를 피하게 됐습니다. 연간 연방 예산안과 옴니버스 예산에도 양당 양원이 합의하고 세부 사항을 조율하고 있어 3월 11일 안에는 예산 투쟁이 끝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면택 기자입니다. 워싱턴 정치권이 또다시 3주짜리 임시 예산안을 가결해 연방정부 셧다운 부분 폐쇄를 모면했습니다. 2월 18일 차정에 끝나는 임시 예산의 데드라인에 맞춰 3월 11일까지 3주간 더 지출할 수 있는 임시 예산안이 연방 상하원에서 최종 통과됐습니다. 연방 하원에서 먼저 찬성 272대 반대 162표로 가결된 데 이어 연방 상원에서 65대 27이라는 초당적 지지로 최종 승인했습니다.
이로써 9월 30일까지 지출하는 연간 연방 예산안을 매듭짓지는 못했으나 3주간 추가 협상 시간을 부여하며 연방정부 셧다운을 피해간 것으로 해석됩니다. 특히 민주공화 양당의 상하원 지도부는 연간 연방 예산과 각종 추가 예산을 부착하는 옴니버스 예산에도 사실상 합의하고 세부 내용을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미 언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옴니버스 예산안을 놓고 민주당은 사회정책을 비롯한 국내 정책 예산을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에 공화당은 국방비 증액만으로 맞서왔는데 양쪽을 모두 증액하는 선에서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바이든 백악관은 의회 지도부에게 당초 언급했던 300억 달러보다는 적은 228억 달러의 코로나 대응 예산을 추가 배정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28억 달러 가운데 179억 달러는 백신과 치료제 예산이고 49억 달러는 진단기기와 향후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대처 예산으로 잡고 있습니다. 12개 연방 예산안이 확정 시행되어야 각 부처별로 9월 30일까지 예산이 집행되는 것은 물론이고 이번에는 코로나 대응 추가 예산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법을 시행하는 첫 해 예산도 집행할 수 있어 미국의 초대형 인프라 개선을 위한 국책공사도 출발하게 됩니다. 반면 헬스케어와 차일드케어, 에너지 전환 등 세 분야로 축소할 바이든 더 나은 미국 재건 법안은 7.5%까지 치솟은 물가 급등이 3월 중순 금리 인상 시작과 함께 어느 정도 진정된 후에나 재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빨라야 3월 말이나 4월 초가 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아직 3G 단말기를 쓰고 계신 분들이라면 주목하셔야겠습니다. AT&T를 비롯한 이동통신사들이 5G 서비스 개통에 본격 돌입하면서 3G 단말기 데이터 서비스가 모두 중단됩니다. 오는 22일 AT&T를 선두로 버라이즌 등 다른 통신사들도 잇따라 3G 서비스를 중단할 예정입니다. 김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3대 주요 이동통신사들이 2022년 안에 모든 3G 네트워크를 셧다운한다고 밝혀 이제 더 이상 3G 구형 전화기는 작동하지 않게 됩니다. 이에 따라 미국 시장조사업체 이콘 애널리틱스는 3G 서비스 종료로 300만 명에 달하는 미국 내 가입자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5G의 최신 기술로 업그레이드하면서 구식인 3G 네트워크를 차단하고 확보된 대역폭을 사용해 훨씬 더 빠르고 수익성이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3G를 이용하고 있는 기기는 2022년 안에 작동을 완전히 멈추게 되는 걸까? 맞습니다. 3G로 연결된 모든 휴대전화와 태블릿, 스마트 시계, 차량 SOS 서비스와 집 보안 시스템까지 모두 통신사가 서비스를 셧다운해 네트워크가 중단되면 데이터 서비스 사용을 포함한 문자와 전화 사용이 모두 불가능해집니다. 3G 기기뿐 아니라 보이스 오버 LTE라고도 불리는 HD 보이스를 지원하지 않는 일부 구형 4G 모바일 장치 또한 셧다운 범위에 들어갑니다. 일부 기기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만 하면 연결 상태를 유지할 수도 있는데 이를 두고 미 연방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사의 웹사이트에서 본인의 기기가 해당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는 22일 AT&T의 3G 서비스가 종료됩니다. T모빌은 3월 31일까지 스프린트의 3G CDMA 네트워크를 종료하고 2022년 6월 30일까지 스프린트의 4G LTE 네트워크를 종료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T모빌의 3G UMTS 네트워크는 2022년 7월 1일 종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버라이존은 오는 12월에 3G 서비스 종료를 예고했습니다. 이로써 미국 내 3G 이동통신은 올해 12월까지 모든 서비스를 마무리하고 내년 1월 1일 역사의 뒤안길로 완전히 사라집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2021년도 소득을 신고하는 세금 보고가 이미 시작돼서 4월 18일까지 계속되는데요. 이번 세금 보고는 특히 코로나19로 다소 복잡해졌죠. 올해 텍스 보고 어떻게 달라졌는지, 어떤 것들을 좀 더 신경 써야 하는지 자세한 정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새나가고 있는 재정을 분석하고 건강하게 설계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는 이신욱 공인회계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회계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회계사님께서는 개인과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에게 재정에 관한 다양한 부분들을 좀 도와드리고 계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에 도움을 좀 주고 계십니까? 사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세금 관련된 문제를 좀 주로 많이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이 한인 개인 세금 보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 개인 세금 보고 그리고 재정과 관련해서는 보험 설계 그리고 상속 설계 기타 여러 가지 일상생활에서 부딪힐 수 있는 여러 가지 재정 문제를 좀 많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본격적인 세금 보고 시즌이 돌아온 만큼 아무래도 여기에 대한 궁금증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올해 세금 보고는 코로나로 좀 다소 복잡해지고 좀 까다로워졌는데요. 작년과 비교해서 추가되거나 변경된 부분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특히 뭐 사업주 분들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그 정부에서 지원해 줬던 여러 가지 그랜트가 있었어요. 그 그랜트 부분이 과연 과세 소득일 것인가 비과세 소득일 것인가 그 부분이 가장 관건이고요. 일반 그 납세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연방 정부에서 지원해 줬던 그 여러 가지 뭐 실업급여 또는 뭐 긴급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세금 보고 시에도 이제 보고를 하셔야 되는데 조금 많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혼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올해 세금 보고 달라진 점들을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점들을 좀 더 주의해서 준비를 해야 할까요? 사업주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받으셨던 그랜트와 관련해서 이 그랜트가 과세 소득인지 비과세 소득인지를 먼저 명확하게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준비하실 때 그리고 자료를 회계사한테 만약에 드릴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달라고 요청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개인 납세자인 경우에는 작년에 여러 가지 정부에서 긴급 재난지원금이나 또는 어드밴스 차일드 텍스 크레딧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작년 7월부터 받으셨거든요. 그리고 금년 초에 IRS에서 편지를 받으셨을 겁니다. 이런 부분을 꼼꼼히 챙기셔서 가지고 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여러 차례에 걸쳐서 팬데믹과 관련된 각종 연방정부의 지원책들이 있었는데요. 네. 다 받으신 분들도 계시고 네. 또 못 받으신 분들도 계시는데 아직 못 받으신 분들은 좀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기준에 분명히 부합하는데 받지 못하셨다면 이번 세금 보고 시에 그 부분을 다시 확인하시고 클레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부분을 받지 못하셨으면 혹시나 그런 경우도 있어요. 2020년에는 소득이 높아가지고 연방정부에서 제외가 됐다가 근데 21년에는 소득이 많이 떨어져서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세금 보고 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받지 못하셨다는 걸 명확하게 확인하시고 그런 다음에 클레임이 가능하십니다. 네, 어포더블 케어 액트, 즉 오바마 케어는 연간 소득이 얼마냐에 따라서 결정되어지는데요. 이 세금 보고와도 아주 연관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오바마 케어 건강보험과 관련해서 세금 보고 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오바마 케어를 가입하신 경우에는 본인 소득이 없었을지라도 보고는 하셔야 돼요. 세금 보고를 하셔서 다시 한번 하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이전에는 솔직히 본인이 작년에 오바마 케어를 가입하셨는데 소득이 갑자기 높아지신 분도 계세요. 그런데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이전까지는 소득의 400%, 파버티 레벨의 400% 이상 넘어가게 되면 여태까지 지원받았던 모든 금액을 1년 동안 받으셨던 모든 금액을 다 환불을 하셔야 됐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런 데에 대해서는 부담 갖지 않으셔도 좋고요. 또한 만약에 연중에 그 실업급여를 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환급이나 아니면 리페이먼트 계산하는 금액을 계산하는 그 기준을 파버티 레벨의 몇 퍼센트를 정하게 되는데 그 파버티 레벨의 133% 이하로 제한을 두게 됐어요. 그래서 실업급여를 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급여가 어느 정도 될지라도 무조건 133% 이하로 하기 때문에 그 오바마 케어에 대한 부담은 사라지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IRA, 즉 개인 은퇴 플랜 계좌에 대한 부분도 세금 보고와 관련해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IRA는 뭐 많은 분들이 401k를 아시듯이 401k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납부를 하게 되면은 소득을 갖다가 인정하지 않고 세금을 줄여주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나중에 돈을 갖다가 이제 빼실 때 그때 이제 소득으로 인정을 해서 그때 당시에 세율을 적용해서 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트래디셔널 IRA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똑같은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요. 가령 뭐 50세 이하인 경우는 6,000불 또는 50세 이상은 7,000불까지 가입이 가능하신데 그만큼 소득을 그 가입한 만큼 그 소득을 줄여주기 때문에 텍스 혜택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특히 조금 어느 정도 연세가 드시고 그리고 은퇴가 가까이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트래디셔널 IRA를 가입하셔가지고 좀 세금 혜택을 보실 수 있는 게 좀 나은 것 같고요. 그리고 로스 IRA를 많이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애프터 텍스 머니로 그 은퇴연금을 가입하시는 거기 때문에 당장의 세금 혜택은 없지만 그것에 따라서 그 어카운트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향후에 이제 세금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은퇴 연령이 조금 먼 훗날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로스 IRA를 좀 가입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올해 세금 보고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리고 여러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올해 서류 준비 꼼꼼하게 하시고요.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다면 받으셔서 지혜로운 세금 보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회계사님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